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인입니다. 벌써 오르세 미술관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흐는 1853년생이죠. 네덜란드 출생이었고요.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살았던 예술가입니다. 고흐의 그림은 파리 시기와 남불 시기의 그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고흐는 1886년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는 인상주의가 완벽하게 정착을 하고 인상주의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대였죠. 고흐는 파리에 오기 전까지는 인상주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고, 파리에 와서 인상주의 그림을 접하고 인상주의 화가들이 썼던 그 화려한 색채에 매료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파리에서 2년 남짓 생활을 하다가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꼈던 고흐는 남쪽 프랑스 아르르라는 곳으로 1888년도에 이사를 가게 되죠. 자, 아르르로 이사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화가들의 집단 거주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프랑스 파리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만나게 되었던 예술가들한테 편지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가도 답장을 하지 않죠. 그랬던 화가 중에 고흐가 봤을 때 올 것 같았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폴 고갱이라는 화가죠. 자,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고흐는 남쪽에서 하염없이 고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갱은 프랑스의 퐁따방이라는 지역에 있었으면서 고흐하고는 편지로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죠. 자, 1888년 8월쯤 고흐는 고갱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바로 고갱이 아르레 온다는 내용이었죠. 자, 편지에 의하면 고갱은 10월에 아르레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이 2달 동안 고흐한테는 이 2달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정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고갱을 기다리면서 들뜬 마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고흐는 밤그림을 여러 점 그리죠. 고흐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상적인 부분을 묘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감정, 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오브제에 대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린 화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별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별들은 레몬 색깔의 별을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별들은 노란 색깔의 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밤하늘이 가로등과 만나고 있는 장면, 밤하늘과 가로등, 가스 가로등 불빛이 강의 반사가 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사색적으로 그려놨죠. 그럼 이 사색적이라고 했던 관점을 누구의 시점에서 본 걸까요?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커플을 보겠습니다. 그 커플들은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색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놨죠. 이 그림을 그릴 당시만 하더라도 밤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강박관념을 동생한테 보낸 편지에 굉장히 잘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1888년부터 1889년까지 고흐가 그렸던 3점의 밤풍광 그림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밤의 카페라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에, 세 번째 그림도 같은 제목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3점을 보시면 형태의 일그러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쉽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래도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일그러진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 그림에 가서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제 요동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흐가 갖고 있었던 밤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강박, 광기로 변하고 있는 그의 여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고갱이 와서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귀를 자르고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파탄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흐 그림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흐가 죽고 났던 20세기에 활동했던 야수주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추상표현주의 화가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네라는 화가의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 빛에 반응하는 자기 눈에 보여진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렸죠. 다시 말하면 모네 그림엔 감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자기의 눈에 의존한 그림이죠. 하지만 고흐 그림은 어떨까요? 자, 모네가 했던 관찰 열심히 했죠.
이 풍광을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그 내면의 감정이 보고 있는 풍광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도 또렷한 형체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그렸던 같은 제목의 그림에서의 사물의 형체는 더욱더 일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현대 예술, 특히 추상 표현주의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그림은 상당히 좋아하죠.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일그러졌다면 20세기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의 그림은 같은 맥락이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일그러졌기 때문에 대중들이 다가가기가 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흐는 20세기 예술에 미친 영향력이 엄청난 화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고흐는 사후에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자마자 거의 바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는데 그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바로 동생이었던 테오, 또 테오의 부인, 또 그리고 당시 고흐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에밀 베르나라는 화가의 도움으로써 많은 전시회가 개최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자, 20세기 들어와서 고흐의 그림이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회가 열렸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드가라든가 이런 화가들이 가서 고흐의 그림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또 그의 그림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20세기에 계속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는 반고흐 미술관이라고 하는 고흐 전문 미술관이 생기게 되었죠. 자, 반고흐 미술관은 연 관람객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150만 명 중에 80%가 외국인이라고 하니 고흐의 인기는 얼마나 세계적인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고흐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오르세 미술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